자, 페이지에서 때문한 정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회로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회로에 등가 회로를 구하는 건데 때문한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겁니다. 등가 회로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등가 회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등가 회로 중 하나인 때분한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것이 이 예제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이 회로는 보면 터미널 두 개 A와 B라는 터미널이 있죠. 그리고 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압원인 전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항들이 이리저리 직병렬로 여러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때분한 등가 회로이기 때문에 때분한 등가 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A, B.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게 때분한 등가 회로를 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형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분한 등가 회로를 구하라는 것은 이 값, 전압원의 값, 그리고 저항, 등가 저항을 구하면 우리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단 등가 전압을, 때문한 등가 전압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문한 등가 전압은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이 두 터미널의 전압 차이죠. 자, 그런데 이 회로를 보면 전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원은 제가 이번 학기 지금까지 4주차 동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전압원이라는 것은 전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의 전압이 절대적으로 얼마인지도 이 위에 부분이 전압이 절대적으로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차이가 15V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을 그냥 0V라고 둡시다. 절대적으로 0V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위는 당연히 15V겠죠. 이 위 부분은 15V입니다. 자, 그런데 이 0V는 이렇게 연결돼서 B까지 전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B는 0V입니다. 0V. 근데 A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기, 이 15V 전기는 이로 가서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죠. 이 점을 기준으로. 자,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흐르는 전기는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흘러서 다시 배터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 A 쪽으로 터미널 A 쪽으로 향하는 전기는 A에서 막힙니다. 자, 그래서 마치 수로가 처음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로를 채울 때까지는 물이 흐를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는 물이 흐르지 못해요. 왜냐면 막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전기에서도 마찬가지. 전기에서도 처음에는 이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 상태, 쉽게 설명해서 채워지지 않는 상태라면 전기가 조금 흐르다 보면 다 채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쪽으로 오면 전기는 다 이쪽으로 흘러버린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쪽으로 흐르지 않죠. 여기도 막혔으니까.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만 흐른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일단 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전압이 언제 떨어집니까? 저항을 만나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전압은 여기의 전압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을 파란색으로 두면 이 녹색 부분 전압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 녹색 부분과 이 A와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 자, 이 저항을 경험하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면 이 저항에는 얼만큼의 전압이 떨어지냐 하면 I 곱하기 R, 여기 R1이니까 R1만큼 떨어져야 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전류는 0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이게
여기 전압이 떨어지는 거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와 이 A는 전압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 전압 차이가 이게 V 뭐 예를 들어서 X면 여기도 VX라는 거죠. 자, 어떻게 전압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항을 지나가는데, 예전에 우리가 수로를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여기 펌프가 있고 물을 어떤 압력으로 밀어 넣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은 여기 터빈이 있다, 뭐 수력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의 압력은 여기 압력은 여기보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터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막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물이 꽉 차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겠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터빈을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의 압력은, 물이라는 것은 압력이, 예를 들어서 유리컵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다를 수가 없죠. 같아야 되죠.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압력이 결국 여기 압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 막혀서 물이 흐를 수 없으면 터빈을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에너지 소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압력은 전체가 같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기가 꽉 차서 전류가 흐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지나면서 에너지 감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여기서든 여기서든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게 0V, 이게 15V라면 15V는 여기서는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도달하는 순간 이 압력이, 전압이 이 전압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Vx라고 칩시다. 여기 전압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 전압은 전기가 이렇게 돌 때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결국 0V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것과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떨어지냐. 자, 여기 2kΩ이죠. 1kΩ, 1kΩ. 이 두 개 합치면 2kg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보아서는 얘와 이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처럼 보이지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 떨어지고 나머지 반 떨어지면 됩니다. 즉 15V가 여기서 반 떨어진 상태면 여기는 7.5V, 여기서도 7.5V 떨어지면 결국 여기는 0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7.5V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A는 7.5V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A가 7.5V고 B는 아까 0이었죠. 그래서 A와 B의 전압 차이는 7.5V. 그래서 이 때문에 등가 전압은 7.5V라는 겁니다. 자,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7.5V, A가 7.5V고 B가 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과 값,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그리고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해요. 때문에 등가에는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산했을 때 이게 0이고 이게 7.5가 나왔으면 이건 그대로 두고 이 값을 마이너스 7.5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0이고 위가 7.5였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7.5라는 거죠. 자, 등가 전압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가 저항에 비해서 좀 헷갈리질 않아요. 그리고 먼저 등가 저항을 구하기 전에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때문에 등가 전압이 이렇게 전압원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회로가 반드시 전압원일 필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전류원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 전류원도 계산을 하면 전압이, 각 부분의 전압을 구할 수 있죠. 그 전압을, A와 B의 전압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전압원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연히 딱 하나의 전압원만 주어져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원래 회로가 전류원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전압원이 다수, 전류원이 다수, 또는 전압원과 전류원이 섞여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건 A와 B의 전압 차이를 구해서 여기에 전압원 하나를 그려서 그 값을 우리가 계산했던 A와 B의 전압 차이를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원래 회로의 전원이 어떤 형태인 것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저항,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 저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쉬운 방법은 A와 B에서 바라보기에 나머지의 이 내부의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A와 B가 바라본다는 게 어떤 말인가? 자, 그 전에 먼저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합성 저항을 구하면 좋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전화번이 끼어들어가 있죠. 전화번이 끼어들어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만약에 전화번 말고 전류원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자, 전화번이 있으면, 전화번은 이론적으로는 저항이 없어요. 근데 배터리라든지 뭐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모든 전화번은 내부에 저항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주어진 전화번 또는 전류원은 저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치 전선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전압은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어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근데 전류원이 만약에 있다, 전류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원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전류원과 전압원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전선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놓고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압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합성 저항은 이런 상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A, B에서 제가 바라보고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익숙한데 어떤 자주 접한 문제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전화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전화번이 있고 저항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거 다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이 전압에다가 나눈 다음에 전체 전류를 구하고 이런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거를 다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걸 다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왼쪽에 전압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거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 나눠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결국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하나의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문제에서는 지금 왼쪽에 뭐가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왼쪽은 그냥 연결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합성 저항 구하는 것은 A와 B에서 나머지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A와 B에서. 그래서 A가 좀 지워볼까요? 자, 요거는 요렇게 이어져 있다 그랬죠. 요거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쉽게 착각하고 문제를 풀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A와 B가 바라보는 방향의 합성 저항을 구한다 라는 말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뭔가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된다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기가 A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B로 흘러가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흘러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요 놈이 병렬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A에서부터 전기가 흘러가서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병렬이죠. 그래서 이것 그리고 이것이 병렬 관계. 그래서 다시 합쳐져서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 있으면 자꾸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져.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병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A와 B가 바라보는 나머지의 합성 저항을 구하기 때문에 A에서부터 마치 전기가 시작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얘와 얘 둘이가 서로 병렬인 구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 갈라져서 이놈이 여기 가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A, B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고 그리고 얘는 얘, 얘는 얘라는 거죠. 전혀 다르죠. 자꾸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얘를 기준으로 어떤 전류를 구할 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A와 B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이것 그리고 이것 이 세 개가 서로 병렬.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직렬이죠. 그리고 2kΩ 얘와 이 두 개의 병렬이기 때문에 2kΩ과 2kΩ 두 개가 병렬 상태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결국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역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1. 그래서 중간 과정을 쓰면 A, B 이게 1kΩ 얘 두 개의 병렬이 1kΩ. 그래서 A와 B의 합성저항은 이것과 이것은 이제는 직렬이죠. 그래서 2kΩ이 된다는 거죠. A와 B가 바라보는 회로에서 합성저항은 2kΩ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이 요 숫자에다에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완성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때문한 등가 회로를 구하라. 얘 때문한 등가 회로를 구하라 라면 이거를 딱 그려서 각각의 숫자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는 몇 번 강조하지만 이 구조는 모든 때문한 등가 회로가 똑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구해야 되는 것은 이 값 그리고 이 값이라는 거죠.